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삶의 어느 지점에서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건 커다란 실패 때문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너짐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침엔 멀쩡하던 마음이 저녁이 되면 눈물로 번지고 평소에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유난히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마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법. 그 여정을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는다면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조용한 위로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회차에서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언어에 대해 나눌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치유가 되는지 그 이야기도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무너진다는 건 인생이 나에게 보내는 경고문 같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야 해. 너무 오래 참아왔잖아.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쉽게 무시합니다.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더 강한 척하며 버텨내죠. 그러다 결국 어느 날 아주 조용히 무너집니다. 마음이 부서지는 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버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신적 탈진,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내면의 에너지가 바닥나고 감정이 말라버리는 상태죠. 이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기쁨입니다. 좋아하던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무너짐이야말로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다만 그 수업료가 너무 비쌀 뿐이다. 무너진 마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 길이 너답니? 그동안 얼마나 나를 잃고 살았니? 이 질문이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회복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무너짐을 자아 붕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을 자아의 재탄생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낡은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당신의 무너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이 다시 태어나려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하지만 회복은 날짜로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시간은 시계로 잴 수 없기 때문이죠. 심리학자 카렌 호나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성장이다. 회복은 빨리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빨리 낫고 싶다고 애쓰면 그 마음이 또다시 상처가 됩니다. 꽃도 피어날 때가 있고 강도 얼고 녹는 계절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저 제 계절을 지나고 있을 뿐이에요. 혹시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은가요?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음은 멈춤을 통해 회복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상처가 말라가죠.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고요히 앉아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회복 속도가 3배 빠르다. 이 10분의 멈춤이 마음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당신의 리듬을 존중하세요. 나무가 자라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천천히 회복 중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반복하는 습관의 총합이다. 하루를 살아내는 단 한 가지 루틴, 그것이 회복의 뿌리가 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이하기,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기, 산책 중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 이 단순한 행위들이 우리 안의 평온을 되살립니다. 한 노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본다. 그 순간 어제의 상처가 조금씩 작아진다. 회복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일상의 온도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마치 매일 물을 조금씩 주는 식물처럼요. 보잘것없는 한 방울이 모여 다시 생명을 깨웁니다. 저녁에는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나를 돌봤는가?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조금이라도 들어줬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을 잊지 마세요.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보내는 용서이자 회복의 언어입니다. 하버드 연구에서도 밝혀졌죠.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우울과 불안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다정해지는 일, 그게 회복의 핵심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돌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괜찮아.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 이 말을 자신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모든 상처는 결국 우리 안에 힘을 꺼내는 계기가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 머물지 말라. 그곳에서 꽃을 피워라. 무너졌던 그 자리가 언젠가 당신의 강점이 될 겁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다. 회복이란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의미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 의미가 생길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삶의 주인이 되죠. 당신은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괜찮아요. 아직 완전히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회복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이자 포기하지 않는 다정함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는 일은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누군가의 회복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당신의 존재가 이미 누군가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의 어느 한 문장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붙잡아 주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회복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갑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언어, 말 한마디의 힘을 이야기할게요. 그때 다시 만나서 당신의 마음을 한 번 더 다독여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도 잘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